네, 안녕하십니까. GLINTV 시청자 여러분,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. 먼저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. 4.15 총선.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사회주의, 친중, 친북 그런 것을 규탄을 하는 그런 투표가 돼야 되겠습니다. 이 사람들 그 공산주의자들 같이 선전, 선동, 거짓말 정치 그걸 처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. 현명하게 투표하십시오.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에 있는 재외 동포의 투표는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.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또 중국 투표는 허용을 했습니다. 이건 뭐 불법 선거죠. 그리고 또 지금 중국 대사가 장하성이라는 사람이죠. 그 한국 경제 폭망의 주범. 지금 중국 그 투표를 끝난 다음에 대사기 때문에 외교 행랑에다가 몰표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건 뭐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그 뭐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미국, 중국 폐렴으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또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봉쇄하고 있고 사회 거리두기,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.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많은 실업자가 지금 양상되고 있습니다. 한 1,0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또 자녀들은 학교가 닫았기 때문에 휴학 상태죠. 또 범죄 통계를 주요 도시들을 보니까 domestic violence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가정 불화의 법인데 형법으로 273조입니다. 그게 지금 2배 정도가 지금 폭증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외출 금지령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부대끼며 생활을 하니까 또 자연히 그 사이에서 돈 문제, 학업 문제 그런 걸로 언쟁을 벌이다가 또 범죄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사회적 논란거리가 또 되고 있죠. 그 전에 말씀드린 형법 273조를 보면은 그 안에 부부도 들어가고 결혼을 안 했어도 동거인도 들어가고 그들에 속한 자녀가 다 포함됩니다. 거기서 그 세부적으로 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동 학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. 근데 1990년도 초에 그 spousal battery 그러니까 그 배우자 폭행이죠. 그게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. 미주에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범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번 체포되면은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됩니다. 그 시행령을 한 후에 미세한 폭력의 흔적만 있어도 체포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거의 50% 확연히 감소가 됐죠.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집에서 부대끼며 살다가 살면서 이게 또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집이라는 곳은 일하고 학교 갔다 와서 쉬는 쉼터 같은 곳이죠. 근데 지금 그게 싸움터로 변질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그졌습니다. 그 anxiety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. 그거는 한마디로 뭐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. 그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고뇌, 불안, 걱정, 근심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상태가 이제 누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분노, 발작 그런 걸로 이제 발전이 돼서 폭력을 구사하게 되고 거기 또 만약에 흉기, 칼이나 총 그런 것이 있으면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. 근데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겁니다. 그들이 이 화풀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. 또 한국인 특유의 그 가부장적 그 사고방식 그런 것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시지만 murder suicide 그러니까 동반 자살 죽이고 죽는
그런 게 자주 발생합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난주에 한 건이 있었고 한국 뉴스도 보니까 대구와 강원도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. 참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이런 것을 초기에 예방을 하려면은 전문가의 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 시작부터. 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고 매상도 급감하고 뭐 실직도 많고 그래서 그 경제 타격으로 인해서 그 역대 최고치입니다. 지금 1930년대 그 공황 뭐 그런 것에 거의 그거보다 더한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. 미국도 세계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먹거리 부족 그런 거에 그 스트레스가 요인이 돼서 또 학교도 애들이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뭐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하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나태해진 자녀들 때문에 또 불화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. 그 전부터 제게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캥거루족이라고 있습니다. 그 새로 신조어인데 그 나이 먹은 자녀들이 집에 독립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 걱정이 되고 또 우라가 치민다고 합니다. 20, 30대의 자녀는 독립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무의도식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화가 난다, 뭐 원수다,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학위도 없고 또 습득한 기술도 없습니다. 거기다 또 노동 의지도 없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왜냐하면 대다수의 소매업체, 뭐 식당, 마켓, 뭐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실직을 했죠. 그 뭐 요새 한국말로 그 아르바이트,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을 못 법니다. 제가 그 몇 달 전에 제 그 칼럼에서도 제가 피력을 했었지만 이 캥거루족 본인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군 입대하는 것이 아주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가면 처우가 좋습니다. 월급도 많고 또 훈련하고 받으니까 심신이 건강해지고 또 성공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주저하지 말고 지금 입대하는 것이 그 참 좋겠습니다. 특히 한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.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어떻게 돼서 이제 북한 통치를 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, 장성들, 뭐 대령 뭐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풍속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 앞으로 참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배우자 폭행 또 아동 학대 이런 것은 모두 불법이고 중범죄입니다.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죠.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는 그 verbal argument라고 하죠. 언쟁에서 비롯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차후 전과자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지금 미국 이혼율이 56%가 됩니다. 반 이상이죠. 한국은 아시아의 1등입니다. 이런 건 참 불명예스러운데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혼하는 것이 사회적 치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반증을 하고 있죠. 이 뭐 구타 당한다든지 억압을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 옛날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. 현재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이죠. 서로 대화를 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
꼭 911에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은 해서 검찰로 가면은 법원에서 실형을 줄 수도 있고 또 프로베이션 보호 감찰을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또 낼 수도 있고 또 사회 봉사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판사가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잘된 가정들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화,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 신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.15 총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족당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이 돈으로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고무신, 막걸리 같은 거 주고 투표하라는 거와 똑같죠. 가격만 더 커졌습니다. 이런 데서 국민들이 탈피해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 돈 받고 문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암울한 미래가 IMF 같은 것이 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의 고려 연방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못 삽니다. 자유도 없고 빈곤의 나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